이재명과 민주당 애들 그리고 여시라는 폐머시기 여자들 사이에 개딸놀이가 열풍입니다. 개딸놀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들끼리 아빠네 딸이네 하면서 서로를 개딸, 개아빠로 부르는데 뭐 지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정상인들 입장에서는 개딸이든 개아빠든 그냥 정신 나간 짓일 뿐이죠. 사건의 발단은 대선이었어요. 이재명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윤 후보에게 쏠리는 상황을 마주해요. 공정과 반패라는 가치 아래 뭉쳐있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계층을 포섭하고자 초기에는 은근히 이재명 자기도 그 폐머시기 계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워낙 자기가 몸담은 진영 자체가 그 운동에 쩔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히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윤 후보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자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재명은 방향을 급선회해요. 이대남을 먹을 수 없다면 아예 이대남은 버리고 대신 이대녀 안의 그 폐 계층을 주워 먹겠다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만 해도 안티폐 글을 공유하던 이재명이 갑자기 대선 며칠 전에 자기도 여시라면서 폐 선언을 한 거예요. 선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이 한 이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쌓아왔던 업보를 사회 전반에서 되돌려받고 있는 폐 진영은 이재명의 이 액션에 한껏 고무됐어요. 갑자기 이재명을 재명여시라고 부르면서 신이 나서 날뛰었습니다. 이재명의 든든한 우군이 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재명은 홀라당 져버렸죠. 그러나 이재명에게 감동을 받은 여시와 그 세력들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선이 끝난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친목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재명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뭐 직접 하는 건지 알 길은 없지만 그리고 그걸 지들끼리 인증하고 그걸 본 다른 애들이 메시지를 또 보내고 이러면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은 이재명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재명은 걔네를 딸이라고 부르고 뭐 이러면서 지네들끼리는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보는 정상인들 입장에서는 멀미가 나고 울렁거리는 토 나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딸은 개딸이고 아빠는 개아빠라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개라고 부르는 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고 뭐 찾아보면 지들 나름대로 이 개판을 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걸 찾아볼 만큼 제가 비위가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이재명과 여시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이 개판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참여를 하기는 해야겠고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왜 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급기야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개는 개혁의 개라면서 개혁을 하자는 의미다. 뭐 이런 쉰내 나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지들은 개혁을 하고자 개 의원끼리 모여서 개 정치를 하고 선거에 개 후보를 내고 개 법을 만들고 뭐 이런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에코 체인버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부의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외부의 소리도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안의 소리만 반사돼서 울리는 방, 울리도록 만들어 놓은 방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에서는 이것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보편타당한 생각과 의견이고 대세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가 발전도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뜻으로 사용돼요. 우리는 자주 아무런 가망이 없는 정치인이 출마해서 선거를 완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당선 이외의 목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만 또 그중 상당수는 자기가 진짜로 당선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변에는 전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여론이고 표심이라고 그리고 그걸 거스르는 여론조사 결과는 전부 조작이고 가짜라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지자들 역시 이 착각에 쉽게 빠져들어요. 17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된 대선에 유한 킴벌리 대표를 사임하고 출마했던 문국현 후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문국현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오늘의 유머 이런 데서는 문국현 돌풍이 어마어마하고 메이저 언론사가 덜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문국현이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어차피 글을 올리는 놈이나 그걸 읽고 리플을 다는 놈이나 다 문국현 지지자였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문국현에게 호의적이기만 하면 전부 다 사실로 인정받았어요. 결국 여론조사는 다 조작이고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66.7%에 달한다. 실제 대선에서는 결과가 뒤집혀서 문국현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굳게 믿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그대로 여론조사를 따라갔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5.8%의 표만 가져갔어요. 그래도 심상정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네요. 이런 게 대표적인 에코체인버의 예시예요. 자기 목소리의 반향을 자기가 다시 듣고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립된 갈라파고스 안에서 자기들끼리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세력은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좌측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측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 제가 에코체인버 이야기를 꺼내느냐?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종교화하는 1000명의 열성적인 팬이 한 정치인에게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고 글을 쓰고 아빠, 개아빠 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 본 계정이 있을 때는 생일이 되면 제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었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는 이곳에 달아주세요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 패친 또 팔로워님들이 아무 최근 글에나 생일 축하 리플을 달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메시지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냥 리플로 달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좀 웃긴 일이기는 하지만 제 생일 글을 직접 올리는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리플은 여기에 달아주세요. 그렇게 리플을 올리면 리플이 보통 수백 개, 계정이 없어지기 직전에는 1000개 정도 달렸었는데 리플 1000개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는 것도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1000개에 그냥 좋아요만 클릭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단 1000명만 메시지를 보내도 이재명은 아마도 하루 온종일 거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리플을 달고 있어야 될 거고 직접 한다면 게다가 생일 축하 리플은 한 번만 달지만 이재명이랑 개딸놀이를 하는 건 한 번만이 아니죠. 온갖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해요. 오늘 아빠 생각이 났잖아. 보고 싶잖아.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재명 입에서 아마도 지금 쌍욕이 튀어나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네들만 있으면 막 당장이라도 대령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인원은 수백만도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죠. 수십만 같은 착각을 일으킬 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정상인들 입장에서는 개딸, 개아빠 거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감도 안 좋고 거부감이 들죠. 그리고 나이 60줄에 우리 개딸 고맙잖아, 파파가 많이 사랑하잖아 이 지랄하고 있는 것도 토 나오는 일이에요. 이재명이 선거에 지니까 급기야는 주화 입마를 해버린 건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어떤 기준으로도 이게 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 전체가 이게 무슨 천군만마를 얻은 기회인 양 여기에 참여를 못하면 자기가 도태될 것 같은지 막 너도 나도 그 개딸놀이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꼴이에요. 송영길 이거 보세요. 내일 모레 환갑인 송영길이 겨우 찾아왔잖아. 영길 삼촌 신고한다잖아. 개딸님들 잘 부탁한다잖아. 이러니까 개딸의 개는 개혁의 개다. 이런 헛소리. 개딸놀이는 21세기 민주화라는 둥 이딴 머저리 같은 소리나 하고 앉은 겁니다. 정상인들은 그 꼴을 보면서 멀미가 나서 토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민주당이 에코체인버에 빠져서 개딸놀이나 하다가 자멸하는 꼴을 보는 건 즐거운 일이죠. 우물 바닥에 앉아서 자기가 우물의 왕이라고 외치는 꼴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꼴도 드뭅니다. 이참에 당명도 바꾸면 좋겠어요. 개딸들과 함께 개혁을 추구하는 개민주당으로. 어감도 좋잖아요. 개민주당.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개혁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개민주당을 비웃는다고 막 역정도 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 개딸놀이 꼴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정치는 후진 정치예요. 모두가 선거로 말하는 정치가 선진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더 좋다는 괴상한 착각이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정치 형태예요. 목소리가 큰 놈은 누군가가 대변해주고 목소리가 작으면 정치에서 외면받는 그게 바로 정치의 후진성이고 그게 바로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때 쓰면 들어주고 때 안 쓰면 손해보는 그게 한국 사회고 한국 정치예요. 그걸 못 견뎌서 각성하고 일어선 게 그게 지금 이대남이라는 젊은 남성들이고요. 박지현이라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선 역시 그 에코체인버가 불러일으킨 착각의 결과물입니다. 저런 애를 데려다가 저런 걸 하게 하면 자기네 지지가 막 공고해질 것 같거든.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서 그 절반은 폐머시기가 지배하는 것 같거든. 지네 주변에 그런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에코체인버에 빠지는 것은 자멸의 길일 뿐입니다. 다른 성별은 물론 같은 성별조차 절대 다수는 외면하고 또 싫어하는 어떤 이념이 시대 정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니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뒷목 잡고 내리는 놈이 돈을 타가는 그런 사회를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목소리 큰 쪽에 붙어서 표만 빨아먹는 그런 계산 이상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대선 후보까지 했던 인간이 온라인에서 개딸놀이나 하고 앉은 그런 꼴은 좀 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슬 이재명의 분당 국회의원 조기 등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꼴 보기가 싫은 건 차치하고 분당에 나오면 뭐 어차피 당선이야 되겠지만 대령통을 하겠다고 덤볐던 인간의 레거시가 개딸놀이라는 거 좀 한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나부랭이 여러분, 자나 혀 짧은 소리 하면서 맞지도 않는 말 떠들고 젊은 척 해봐야 더 쉰내나고 더 한심하고 더 늙어 보인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생각, 젊은 행동, 젊은 열정과 젊은 척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이걸 하면 젊어 보일까? 하고 궁금하면 그게 바로 젊은 척이에요. 더 늙어 보이고 더 꼰대 같아 보이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